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각화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매트플러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한 고수준의 그 API들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할 거고요. 네.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몇 번까지 있었죠? 7번까지 있었죠? 저희 8번이라고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8번. read라고 할까요? read. 네.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죄송합니다. 지워버렸군요.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할 거는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기. 파일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일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CSV 파일도 있을 거고요. CSV 파일의 일종인 텍스트 파일도 있을 거고, TSV도 있을 거고요. 콤마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들,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들, 단순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요. 단순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 엑셀 파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 등등등. 이런 파일들을 읽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패키지부터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하시면은요. 판다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모듈들이 다 있어요.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함수들. 예를 들어서 read CSV라든가, read Excel이라든가, 이런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판다스만 이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예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파일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콜앱 구글 콜앱 세션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read CSV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업로드를 한 파일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션이 끊겼을 때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구글 콜앱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 그랬죠?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랬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치 구글 드라이브가 여기 폴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바로 경로만 복사를 하시면, 경로 이름만 알아내시면 read CSV
뭐 read 엑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그러면 그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뭐예요? 세션이 끊겼다가 다시 세션이 연결되더라도 구글 드라이브는 항상 마운트가 되죠. 항상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업로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GitHub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의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이더라도 그 GitHub의 주소만 알고 계시면 주소만 알고 계시면 GitHub에서 직접 여러분들 파일을 리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드라이브 마운트 안 할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안 할 거고 GitHub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tHub는 어떤 GitHub를 이용할 거냐?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GitHub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저자가 가지고 있는 GitHub가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GitHub 웨스 M 하고서 검색을 해보시면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판다스를 만든 개발자입니다. 판다스를 만든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 판다스 교재를 쓴 교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스 코드들을 전부 다 GitHub에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파이데이터북이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 소스 코드들과 데이터 세트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소는 여기입니다. 주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github.com /m PyDataBook. 자,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셋도 있고요. examples도 있어요. 여기 일단은 examples를 먼저 볼게요. 자, 제가 examples까지 들어갔어요. examples까지 들어갔고요. 여기에 텍스트 파일, CSV 파일, 엑셀 파일 등등등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사용을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읽어볼 파일은 EX1번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EX1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EX1번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 EX1번은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A, B, C, D, Message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 밑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Hello World Foo라고 하는 문자열들. 이런 모습의 CSV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는 여기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를 하세요. 링크 주소 복사.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파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노트북, 구글 콜앱 노트북으로 오셔가지고요. EX1번 패스라고 할게요. 자, 문자열을 만드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자, 여기 경로 중에 row라고 있어야 됩니다. github.com /m PyDataBook row라고 있어야 돼요. row라고 있어야 되고 폴더 경로 그 다음에 ex1번.csv 되셨죠? 자, 경로를 이렇게 복사를 하셨죠? 경로를 복사를 하셨으면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ex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까요? 판다스에는요. 자, read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보세요. read CSV, read 엑셀, 그렇죠? read HDF, read HTML, read JSON 등등등. 이런 함수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read SAS도 있죠. read SPSS도 있죠. 등등등. 이게 전부 다 판다스에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메서드들입니다. 함수들입니다. 함수들. 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CSV 파일이죠. 그럼 CSV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을 넣는 걸까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디폴트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뭐가 있죠?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들은 전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델리미터라고 하는 거 있죠? 헤더라고 하는 거 있죠? 네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 있죠? 등등등. 여기는 전부 다 기본값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값으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세퍼레이터, 셉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자, 여기에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쉼표. 즉, 파일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값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주시면 되냐면 EX 1번 파일 패스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하셨습니까? 에러 없죠?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세요.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GitHub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세요. GitHub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A, B, C, D, 메시지 얘네들은 뭘로 들어갔을까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이고 실제 데이터는 몇 개? 여기 로우가 하나, 둘, 셋. 로우 3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첫 번째 줄은 항상 뭘로 생각한다? with CSV 파일은요. CSV 파일의 첫 번째 라인을 데이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컬럼, 제목,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결과를 보시면은요. with CSV 함수는 CSV 파일의 첫 번째 라인을, 첫 번째 줄을 실제 레코드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제목, 컬럼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포를 볼까요? EX 1번.info를 보시면 로우가 몇 개인가요? 로우가 3개예요. 3개. 0번, 1번, 2번. 로우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0번부터 2번까지 3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컬럼은 5개예요. A, B, C, D, 메시지까지. 컬럼은 5개. 그죠? 그리고 read CSV가 만들어주는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를 만들어줘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숫자들 들어가 있죠. 원래는 파일에서 하나씩 읽게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들을 읽게 되면 그 문자들은 뭘로 취급하죠? 문자열이죠. 그런데 read CSV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숫자들을 자동으로 변환을 하고 있어요. 숫자들을 자동으로 변환하고 있고요. 문자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자열은 문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read CSV는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이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이 숫자이면 그 컬럼을 뭘로 만들어준다? 숫자로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예요. 인트나 혹은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컬럼의 파일의 첫 번째 줄은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이름으로 생각한다.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인포 밑에다가 텍스트로 할게요. 숫자 타입을 변수의 타입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파일에서 읽어드렸을 때는 제가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드린 문자열들이 전부 다 정수인 경우 아니면 읽어드린 문자열이 전부 다 실수인 경우 이런 경우들 읽어드린 문자열이 전부 다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읽어드린 문자열이 전부 다 뭐 플롯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환까지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적절한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게 혹시 저희가 파일에서 직접 읽어드려가지고 read 이렇게 한 줄씩 read 라인을 호출하면서 그때 그 읽은 데이터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하는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read CSV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read CSV 한 줄이면 그런 과정이 자동으로 다 일어난다라고.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read CSV 안에 뭐만 넣어주면 된다? 파일 이름만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엔 첫 번째 파일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파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EX1번 엑셀 파일이 있네요.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은 우리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엑셀이 깔려있는 그런 폴더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엑셀이 깔려있는 폴더에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다운로드 버튼에서 이것도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다운로드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만 복사를 하세요.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EX1번이죠. 그쵸? EX1번 엑셀이었었죠. 엑셀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세요. github.com, wsm, pydatebook, row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examples 폴더 밑에 있는 EX1번. 네,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엑셀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read 엑셀.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 있는 엑셀 파일에 패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실행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위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가 컬럼 이름이 없어요. 보시면 unnamed라고 컬럼 이름이 없으면서 그런 컬럼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컬럼 몇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ex 1번 점 xlsx 점 info를 보시면 되겠죠. info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되어 있고 로우는 3개다. 이건 알 수 있어요. 로우 3개다. 그렇죠? 근데 컬럼은 5개가 아니라 6개예요. 이상한 컬럼 하나가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얘가 왜 들어간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직접 한번 바꿔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여기가 비어있죠. 그렇죠? 여기가 비어있고 A, B, C, D, 메시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그런데 이 엑셀을 작성한 사람은 여기다 뭘 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행 번호를 넣어버렸어요. 0, 1, 2라고 하는 행 번호를 여기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을까요? 이름이 없는, 컬럼 이름이 없는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기에서 왜 unnamed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여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줄은 해석을 잘했어요. 첫 번째 줄은 해석을 잘했지만 컬럼 이름이라고 해석을 잘했지만 여기 첫 번째 컬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excel이라고 하는 함수는 read excel 함수는 파일의 첫 번째 로우. 엑셀에서는 로우, 행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첫 번째 로우를 테이블에 컬럼 이름으로 간주를 합니다. 컬럼 이름으로 간주를 해요. 하지만 그 파일의 첫 번째 컬럼을 행 번호 혹은 행 인덱스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즉, 첫 번째 컬럼부터 전부 다 데이터예요. 엑셀 파일에서 첫 번째 로우는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이름이지만 엑셀 파일의 모든 컬럼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 만들어진 파일의 의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컬럼은 행번호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제거를 하실 수 있냐면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인덱스 컬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X 1번 엑셀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andas.read 엑셀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일 패스 넣어주시면 돼요. 엑셀 파일에 패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sheet name 이거는 뭘까요? 어떤 슈트에 있는 테이블을 읽어드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뭐 네임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컬. 인덱스 컬이 지금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덱스 컬은 무슨 값을 줘야 되는지를 문서를 볼게요. 자, 보시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쭉 보시면 헤더 그 다음에 use call 인덱스 여기 있죠.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컬은 무엇을 준다? 인티저나 혹은 인티저들의 리스트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값을 줘야 될지는 여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숫자를 주는 거냐, 문자열을 주는 거냐, true, false를 주는 거냐 이거는 파라미터 설명을 보고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티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티저들의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가능하냐면 컬럼 인덱스로 사용하는 그 컬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면 인티저 하나를 쓰는 거고 컬럼 여러 개가 인덱스로 사용되고 있으면 컬럼 번호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로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로 인덱스드라고 돼요. 제로 인덱스드. 인덱스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인덱스의 시작은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를 인덱스 컬을 숫자로 0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이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이에요. 됐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실제로 제가 그 문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다른 파라미터들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 문자를 넣어야 되는지 논리값을 불리언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 문서를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문서를 보시면서 이 파라미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여기에는 어떤 타입의 변수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보시면서 문서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에도 전부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네. 자, 그 다음 파일을 볼까요? 그 다음 파일이 뭐가 있는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2번이 있네요. EX2번 CS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보시면 여기는요. 첫 번째 행부터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첫 번째 행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SV 파일은 컬럼 이름이 있다 없다. 컬럼 이름이 없는, 컬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CSV 파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로우를 만약에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 내용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값들이 뭘로 구별되어 있죠? 값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컬럼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로우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아까 파일 이름이 EX2번이었죠. EX2번이었습니다. 붙여넣기 할게요. github.com wsm pydatebook raw 파일, 그러니까 원본 파일, example 폴더에 있는 ex2 csv. 자, 얘를 만약에 그냥 읽어버리면 ex2번을 pandas.read csv ex2번 패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로우가 몇 개일까요? 로우는 2개밖에 안 돼요. 로우는 2개밖에 안 되고, 첫 번째 줄이 뭐가 돼버립니까?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이 돼버립니다. 컬럼 이름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파일은 첫 번째 라인에 컬럼 이름이 없고요. 컬럼 이름이 없고 바로 첫 번째 라인이 데이터로 시작되는 CSV 파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read CSV는 어떻다? 첫 번째 라인을 무조건 컬럼 이름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라인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돼요. pandas.read csv. 패스는 그대로 주셔야 돼요. 똑같죠? EX2번 패스를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볼게요. 찾아볼게요.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 아닐까요?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자, 그럼 문서를 한번 보죠. 문서를 한번 보시면 헤더 정수이거나 정수들의 리스트이거나 또는 info라고 하는 문자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행번호를 주래요. 행번호나 행번호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무엇을? 컬럼 이름들이 지정되어져 있는, 컬럼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 번호나 행 번호들의 리스트를 주면 되고요. 리스트를 주면 되고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뭐죠? 잠깐만요. 헤더는 0이다 라고 쓰래요. 어? 0은 아닐 텐데. 이게 0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제가 조금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아무것도 여기서 네임즈는 파라미터 네임즈예요. 파라미터의 네임즈가 있거든요. 네. 파라미터의 네임즈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파라미터 네임즈에 아무 값도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첫 번째 라인을 무조건 컬럼 이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라인, 인덱스 0번 라인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 여기가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컬럼 이름을 명시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헤더를 none이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컬럼 이름을 명시적으로 전달할 때 컬럼 이름을 명시적으로 전달할 때에는 이 헤더라고 하는 게 none을 지정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더를 none이라고 해버리면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나 볼까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나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헤더를 none을 주게 되면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름이 없잖아요. 컬럼 이름이 없죠. 컬럼 이름을 로우 인덱스처럼 로우 인덱스가 0, 1, 2 자동으로 매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럼 인덱스도 0, 1, 2, 3, 4 자동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주자? 아까 문서를 보면 네임스를 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저는 A, B, C, D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경우에는 none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문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문서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names 파라미터에 값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헤더 파라미터의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헤더 파라미터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첫 번째 줄. 첫 번째라고 할 때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파일의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 헤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names 파라미터의 값이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지금처럼 names의 값이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헤더 파라미터의 값은 뭐가 된다? 넌이 되는 거예요. 즉 파일에서 헤더로 사용되는 컬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거는 주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줘야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줘야만 되는 경우 생길 수가 있는데 헤더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헤더가 뭘로 되어 있어요? infer라고 되어 있죠. infer.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infer라고 하는 뜻이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세팅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암묵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뒤에 있는 names를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names를 보고서 names의 값이 전달되지 않으면 헤더는 0. names의 값이 전달되면 헤더는 none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CSV 파일을 보면서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헤더가 없으면 우리가 헤더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 names가 뭐가 되는 거다? names가 컬럼 이름이 되는 거다라고.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